네, 6.5절 디코더입니다. 디코더를 우리는 보통 이제 해독기라고 부릅니다. 해독기. 그래서 입력이 지금 블랙박스를 보시면 입력 두 개가 있죠. A와 B라는 입력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은 뭐 두 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고 MBT의 이제 이진수의 입력이 있으면 입력 값에 따라 이의 n승계의 출력이 지정되도록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간단하게 2 곱하기 4의 디코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두 개가 들어오면 출력이 4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 입력 두 개 들어와서 출력 D0부터 D3까지 4개가 나오는 그런 디코더입니다. 이렇게 블랙박스로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자, 입력 두 개가 들어올 때 출력 4개가 나오도록 하여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진리표를 우리는 그럼 작성을 해야 돼요. 진리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입력 A, B에 대해서 자, 0011, 0101 이렇게 이제 진리표를 작성하고 자, 00일 때는 D0에 1이 나오도록 하자. 나머지는 0이 나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01일 때는 D1에 1이 나오도록 하자. 그리고 110일 때는 D2에 1이 나오도록 하자. 그 다음에 111일 때는 D3에 1이 나오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각 출력에 대한 부을 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D0부터 D3까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 카노프 맵에 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디코더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해지죠. 일단은 4개의 엔드 회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입력 A, B를 가지고 하나는 뭐 여기 보시면 A 프라임, B 프라임이니까 자 인버팅 된 값이 들어와야 될 거고 A 프라임, B는 B, A만 인버팅 된 값, A, B 프라임은 B만 인버팅 된 값, 그다음에 A, B는 자 둘 다 온전한 값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연산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6-3번이 이런 2 곱하기 4 디코더를 이용하는 예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상 1층, 지하 3층으로 이루어진 4층 건물에 그 엘리베이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의 현재 층을 알려주는 램프를 켜주는 회로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램프에 이제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입력 회로는 각 층을 가리키는 2비트 이진수입니다. 그래서 00일 때는 지하, 01일 때는 1층, 10일 때는 2층, 121일 때는 3층 들어오다가 가정을 하면은 자 입력 신호에 대해서 자 2 곱하기 4 디코드를 거쳐서 자 나온 출력들이 B, 1, 2, 3이라는 LED를 켜도록 한다면은 이 요구하는 회로가 구성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입력 변수를 3개로 한번 늘려봤어요. 3개. 3 곱하기 8 디코더는 입력이 3개일 때 2의 3승이 되니까 8이 되겠죠. 출력은 8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D0부터 D7까지 이렇게 쭉 1이 출력되도록 하는 이제 디코더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입력 A, B, C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출력들에 대해서는 자, 다 AND 기호 연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부터 해서 D7, A, B, C까지 총 8개의 AND 게이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 A, B, C에 대해서는 인버팅 값이 필요하니까 3개의 인버터 로직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설계된 그 디코더가 있을 때 디코더가 신호만 들어오면 바로 이제 출력을 이제 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어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enable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en 뒤에는 a 불
요 원래는 요게 이제 한 단어인데 여기서 요 en자만 따가지고 신호에 이제 적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enable 신호가 있는 디코더란 뭐냐? 이 enable 신호가 활성화, 그러니까 액티브가 돼야만이 디코더가 정상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enable 신호를 0을 줬을 때 평소에는 하이로 유지하다가 딱 0으로 줬을 때 이렇게 0으로 줬을 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액티베이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로 다시 올라가면은 출력 값을 비활성화시키는 디코더의 어떤 출력도 선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신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요 진리표에다가 enable 신호라는 걸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enable 신호가 요 위에 이제 바를 붙였죠. enable 신호가 이제 프라임 신호예요. 즉, 요 의미는 뭐냐면은 enable 신호가 그냥 요렇게 쓴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하이일 때 동작하는 신호이다. 근데 여기 이렇게 바를 붙이면 프라임을 붙이면 요거는 로우일 때 동작하는 신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enable 신호가 로우일 때만 동작하니까 요 0일 때만 동작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1이 되면은 A와 B는 입력이 어떤 값을 가지든 상관없어요. don't care죠. 그래서 모든 출력을 1로 내도록 한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enable 신호의 용도인데요. 자, 여기서는 보시면 아까는 D0부터 D3까지 출력이 여기 요 부분이 1이었었죠. 근데 요건 이제 0으로 바꾼 겁니다. 0으로 바꿨으니까 난드 인버팅 하는 로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다 이제 enable 신호 1이 됐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려면은 4개의 비트가 다 1이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D1부터 D3까지 요 부분이 1이었다 그러면은 자, 요 부분은 다 0으로 이제 바꿔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enable 신호가 있는 디코더 계속해서 보시겠는데요. 그러면 자, enable 신호 여기에 지금 바를 붙여서 low active라는 의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호 볼 때 신호에 이 바가 있는 거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액티브 하이인지 액티브가 하이일 때 액티브인지 하이 액티브인지 또는 액티브 하이인지 또는 액티브 로우인지를 잘 보셔야만이 그 회로를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enable 신호 요거를 받아서 자, 이 4개의 엔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려면 자, 요 값이 다 각 로직에 엔드 로직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A, B의 조합 값이 들어가고요. 그것이 출력 D0부터 D3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픽 기호로 이제 표시하면 입력 변수 A, B가 있고요. 자, 2 곱하기 4 디코더가 있는데 출력은 D0부터 D3까지이다. 그 다음에 enable 신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주목할 거는 자, 여기 버블이 있어요. 버블 여기도 버블이 있죠. 자, 이런 의미를 이제 알으셔야 되는데요. 자, 버블이라는 거는 이 로직에서도 반전시키는 의미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엔드 로직에 버블이 붙으면 난드가 된다. 그럼 이런 그래픽 기어 블랙박스에 붙여져 있는 버블은 뭐냐면은 로우 액티브 신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로우 액티브 로우인 신호이다. 그래서 D0, D1, D2, D3가 자, 입력 AB를 받았을 때 어디선가 액티브 된 신호는 하이가 아니라 로우라는 얘기죠. 그 D0부터 D3까지 중에 로우로 나오는 0, 즉 0으로 나오는 놈이 정말 액티브 된 신호다. 나머지 1로 나오는 신호들은 액티브 되지 않은 신호들이라는 의미를 이 버블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enable 신호에
버블이 붙은 거는 얘는 0일 때 액티브 되는 로우 액티브인 신호이다라는 얘기예요. 로우 액티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 6-4에 뭐 이제 예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파형을 한번 표시하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봤던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요 로잉 구간에서만 뭐가 나오냐? 예. D0부터 D3까지 액티브된 값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38 디코더가 아니라 4 곱하기 16 디코더를 보겠는데요. 4 곱하기 16 디코더는 3 곱하기 8 디코더를 뭐 두 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가 이제 3개로 늘어나겠죠. 변수 B, C, D까지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38 디코더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변수 그럼 첫 번째 변수 A는 뭐냐? enable 신호로 적용을 했어요. enable 신호. 즉 MSB, most significant bit, 즉 최상위 비트죠. 이거를 enable 신호로 이용을 하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0일 때고요. 0이 액티브 됐을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인버팅이 되니까, 예. 1일 때 요게 이제 액티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디코더를 이용해서 SOP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F가 A, B, C 이제 3개 입력 변수를 주고 있는데, 자, 시그마가 나왔으니까 SOP가 이제 여러분 연상이 되실 겁니다. 1, 3, 4, 6을 38 디코더를 이용해서 구현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ABC가 이렇게 있고 38 디코더 8가지 중에 1, 3, 4, 6만 1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경우의 가지수 이렇게 8가지 중에 1, 3, 4, 6 얘만 하이가 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3, 4, 6을 뽑아서 5화를 거쳐서 최종 출력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코더는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봤던 디코더와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조합 회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엔코더냐? 예를 들어서 어떤 크기, 이제 양을 나타내는 입력 신호가 있다. 그걸 받으면 그에 대응되는 코드화된 출력을 발생시키는 회로가 바로 엔코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엔코더를 암호화한다, 코드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n승계의 입력이 있으면 그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 값에 대응되는 이진 코드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보면은 10진 BCD 엔코더를 구현하라. 그러면 자, 데시멀 코드가 들어오겠죠. 10진수가. 그럼 10개 입력 단자가 있어요. D0부터 D9까지. 자, 중에서 1로 세트되는 입력에 대한 것만 BCD 코드로 이제 출력하는 회로를 만들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입력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순간에만 1로 세트되고 다른 입력 값들은 모두 이제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래픽 기호, 이렇게 그래픽 기호로 표시하는 거, 즉 블랙박스를 표시하는 건데요. 10진 BCD 엔코더라고 이렇게 쓰고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박스의 입력은 D0부터 D9까지 10개의 입력을 받습니다. 자, 입력을 받아서 이거 자, 10가지의 경우니까 2에 3승 갖고는 안 되죠. 4승. 즉 4비트가 필요합니다. 4비트. 그래서 2에 이제 4승이면은 이제 16진수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A, B, C, D, E는 이제 버리는 거죠. 그리고 0부터 9까지만 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만든 그 디코더의 진리표와 이제 반대죠. 10진수가 이제 0부터 이제 9까지 있는데, 자, D0부터 D9까지. 자, 1만 되는 것을 쭉 이렇게, 보았고요. 자, 요 일들에 해당하는 곳에서, 자, 출력값이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자, D0가 0일 때는 all 0. 자, 0이란 얘기죠. 0일 때는 all 0. 그리고, 자, 그리고 9일 때는, 자, 1, 0, 0, 1.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자, 우리가 입력에 썼던 경우의 가지수. 0000, 0000, 0000, 1111, 0011, 0011, 0101, 0101, 01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코더라는 거는 디코더의 반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10진 BCD 엔코더의 진리표 있었죠. 그 진리표에서 자, 이런 D0부터 D9까지 자, 1인 값이 들어온 것들을 보면은 자, 이쪽 진리표의 맨 오른편에 있던 A0, A1, A2, A3의 경우의 가지수를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A0의 값을 자, 1로 만드는 것들이 뭐였는지를 보시면 D1, D3, D5, D7, D9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비트를 논리합을 취해서 출력으로 쓰면 A0로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2, D3, D6, D7 이 4비트를 논리합을 취해서 A1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A2는 D4, D5, D6, D7을 취해서 A2의 값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A3는 그 8과 9잖아요. 8과 9는 요 2비트가 들어왔을 때만 1이 나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6-5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계산기에서 입력을 위하여 각 숫자를 나타내는 키패드를 눌렀습니다. 자, 여기 있는 키패드를 눌렀어요. 그래서 눌렀을 때 그에 대응하는 BCD 코드가 계산 회로로 보내지는 회로를 구성하라. 자, 먼저 그러면 이제 그 엔코더, 10진 BCD 엔코더 블랙박스로 이렇게 그리고요. 이 내부에 있는 회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앞에 살펴봤죠. 그리고 박스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 0부터 9까지 눌렸을 때, 자, 이 엔코더의 각 비트들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엔코딩 돼서 A0, A1, A2, A3를 만들어서 나올 거고요. 그 값들은 어디로 가느냐? 네. 산술 연산 회로로 갈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BCD 7 세그먼트 디코더라는 곳으로 가서, 자, 이 LED, 숫자를 표시하는 LED를 이 눌려진 값에 맞춰서 이곳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 엔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프라이어티 엔코더인데요. 우선순위 엔코더가 뭐냐? 이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능을 가진 엔코더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입력이 동시에 1로 들어올 때, 세트될 때,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은 입력에 대한 BCD 값을 출력하는 조합 회로가 바로 우선순위 엔코더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쪽에 데이터 입력 D0부터 D9까지 값이 자, 엔코더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A0부터 A3까지의 엔코딩된 값으로 나올 때 자, 이게 순서가 여기서 한 비트만 1인지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데도 또 1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선순위 엔코더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좀 비트를
십진수 BCD로 하지 않고 좀 줄여가지고 개념만 살펴보기 위해서 4개의 입력 단자, 그러니까 0, 1, 2, 3, 4비트만 입력으로 쓰는 엔코더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럼 4비트니까 이제 2비트의 출력만 필요하겠죠. 엔코딩 했을 때. 그리고 유효 비트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유효 비트, 이게 유효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유효 비트가 1일 때만 자, AB의 출력이 유효하고, 유효 비트가 제로로 유지되고 있을 때는 자, A, B로 출력되는 값은 돈키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 입출력 관계를 봐야 될 텐데요. 아까 지금 요 위에서 P0, P1, P2, P3 4비트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P3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값이라고 했을 때, 자, 얘가 1로 세팅돼서 들어오면은 그 하위에 있는 비트들은 다 의미 없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출력은 AB 값이 11로 나오는 겁니다. 11로. 자, 그리고 P2의 값이 이제 1이 들어왔을 때는, 자, 여기 당연히 이제 P3가 제로여야 되는 게 전제입니다. 그럴 때는 P1과 P0는 의미 없는 값이 되고, 그 다음에 P3, P2가 0 들어왔을 때 P1이 1이다. 그러면 자기보다 하이 비트 값인 P0는 의미가 없는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1이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위에 있는 상위 비트들이 다 0일 때만 P1이 의미를 갖는 값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아무런 입력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 4비트가. 그럴 때는 밸류 비트는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AB의 값은 돈케어인 값이 되는 거죠. 네, 자, 앞에 그 표 6-9에서 살펴봤던 진리표를 카노프 맵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요. 자, 카노프 맵으로 옮길 때 앞에서 봤던 진리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3, P2, P1, P0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V, A, B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A가 1일 때인 경우가 자, P3가 1로 들어오거나, 그리고 P2, P1, P0는 동키어였죠. 그 다음에 P3는 0이 들어오고 P2가 1이 들어올 때, 나머지 두 개는 동키어였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그 1이 되는 부분이 몇 개가 돼야 되냐면, 자, 요 X는 X 동키어는 0도 되고 1도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1 X X X는 1 0 0 0 1 0 0 1 1 0 1 0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총 12개의 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2개의 이제 일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묶느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2개, 4개, 8개, 16개 순서로 묶죠. 근데 지금 여기는 12개니까 요렇게 8개씩 묶을 수가 있습니다. 8개, 8개.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자, A는 P2와 P3의 합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 B가 이제 1일 때인데, 비트 B가 1일 때는 또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6-9 표를 보시면, 진리표를 보시면, 자, 거기에서 이제 동키어를 적용을 해서, 자, 여기 이렇게 표시하면 일들이 총 10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8개를 묶고, 그 다음에 레버 라운드로 이렇게 4개를 묶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 B는 P와 그 다음에 P1, P2 프라임과의 논리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불댓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로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요. 자, A는 P2와 P3의 논리합이었고요. B는 P1과 P2 프라임, 그리고 P3의 논리합이었습니다. 자, 그럼 V 이라는 값의 이 앞에서 이제 그 유효한지 나타내는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 V는 자 P1, P0, P1, P2, P3가 들어와야만이 의미 있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비트를 오어링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비트를 이제 오어링 할 때 쓰는 게 바로 요 부분이죠. 예. 자, 그리고 앞에 P2와 P3의 논리합, 그리고 B는 P1, P2 프라임과의 논리고, 그리고 그 P3와의 논리합 해서 이렇게 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 엔코더를 이제 AD 컨버터 같은 곳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 AD 컨버터에 이제 그 적용할 때 여러분들은 AD 컨버터가 뭐냐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실 텐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화를 하는 역할을 하는 칩이 AD 변환기, AD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AD 컨버터는 아날로그 이제 이렇게 신호가 요거죠. 입력이 되면은 그 입력된 값을 각 비트에서 0부터 지금 7까지 8비트가 있는데요. 그 값을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하는 값은 어떤 값하고 비교하냐? 자, 지금 이 그라운드에서부터 8V까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어떠한 저항값 R로 전압을 분배를 합니다. 그 분배한 전압값과, 자, 그러면 여기서는 1V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는 2V, 3V, 4V, 5V, 6V, 7V 이렇게 나오는데, 그 들어온 아날로그 신호가 자, 이 비교기하고 비교해서 참일 때는 1이 나오겠죠. 그리고 거짓일 때는 0이 나오고. 그래서 1V보다 이제 크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 1에 해당하는 비트에서 이제 1이 나오겠죠. 그리고 2V보다는 이제 작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 이제 0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디코딩, 엔코딩된 디지털 값이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날로그 컨버터에 적용한 그 우선순위 엔코더의 예입니다.